안녕하세요. 50대 초반의 수원에 사는 여자입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7년 전에 재혼을 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너무나 뜻밖의 장소에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살고 있나 막연히 궁금하긴 했었는데 막상 제 앞에 나타나니 착잡하더군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절 매몰차게 버린 전 남편에게 복수 아닌 참된 복수를 하게 된 사연을 여러분께 털어놓을까 하고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전 남편과 살았던 억울했던 지난 과거는 다 잊고 지금은 인생 역전이 된 제 사연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해요. 사연을 들으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전 남편과 살면서 참 바보 같았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후에는 너무나 달라진 남편을 대해야만 했죠. 전 남편은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호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끊이지 않았고 어딜 가나 입담으로 주목을 받고는 했죠. 그래서인지 남자든 여자든 늘 남편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반반한 외모와 입담이 좋고 매너가 넘쳤던 남편에게 여자들이 많았었죠. 신혼 3년까지는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한순간 돌변한 건 결혼 3년 후 아들이 태어나고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요즘 말로 독박육아는 당연히 제 몫이었고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도 집에서 부업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일은 했지만 번번한 생활비 한 번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디서 먹고 왔는지 술 냄새가 진동하고 횡설수설 주사해대며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술을 안 먹는 날이면 나름 아들과 저에게 아빠이자 남편 노릇을 하기는 했었네요. 남편에게는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살면서 여자 문제로 갈등을 많이 빚었죠. 처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건 아들이 5살이 되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될까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남편은 트럭 용달 일을 했었는데 일이 많을 때는 지방에도 다녀오고 집을 자주 비우곤 했었죠.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일이 늦게 끝나게 되었고 다행히 남편 일이 일찍 끝났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만 믿고 저녁 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당연히 집에 있을 줄 알았던 아들과 남편이 저녁 9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는 거였죠. 너무나 걱정이 돼서 집 밖을 배회해야 하는데 남편이 멀리서 아들 손을 잡고 걸어오더군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겨를도 없이 달려가 아들을 안았네요. 당신 도대체 연락도 안 되고 어디서 뭐 했던 거야? 왜 집에 안 있고 이제야 들어와? 오랜만에 아빠가 아들이랑 놀이동산 다녀온 거 가지고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런 거였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갔으면 좋았잖아. 나는 무슨 일 난 줄 알고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진수야, 아빠랑 놀이동산 다녀왔어? 오히려 아들과 놀이동산에 다녀왔다며 아들을 봐줘도 뭐라 한다며 화를 내는 남편에게 괜히 미안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저는 정말 아들과 남편이 단둘이 놀이동산에 간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뜻밖의 아들 입에서 놀라운 말을 듣고 말았네요. 이모는 얼굴도 예쁘고 키도 컸는데 엄마는 못생겼어. 난데없는 아들의 말에 어리둥절했었죠. 그리고 순간 아들 말에 기분이 나빴지만 생전 이모라는 말을 제가 한 적도 없었고 주변에 이모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이모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어제 아빠랑 나랑 이모랑 손잡고 놀이공원 갔어. 회전목마 탔는데 이모랑 아빠가 뽀뽀했어. 저는 아들에게 옷을 입히다 말고 한참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제 손이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때는 정말 아들에게 이것저것 다 묻고 싶었지만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더군요.
아들은 너무나도 천진난만하게 이모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이모가 진수에게 새끼손가락 걸며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약속도 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이 다 말했다면서 이모가 진수를 안 보면 어떻게 하냐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울먹이려고 하는 아들을 달래며 괜찮다고 해주며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지만 아침 출근을 한 후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더군요. 당장 오늘 퇴근해서 남편에게 따져 물어야 하는 건지 아님 증거를 잡고 난 후 남편에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야 하는지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진수 앞에서 다른 여자와 뽀뽀를 했다는 게 정말 참을 수 없었죠. 아들에게 내연녀를 소개시켜주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퇴근 후 진수를 친정에 맡기고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당신 진수랑 놀이공원 간 거 정말 단둘이 간 거 맞아? 그렇다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퇴근하자마자 사람을 불러앉히는 거야? 사실대로 말해. 진수가 말하는 이모가 누구야? 제 질문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모는 무슨... 놀이동산에 지나가는 여자들만 보면 다 이모라고 하더구만.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그 여자 누구야? 당신 나 몰래 바람 펴? 너 몰래 바람 피면 내가 여자를 진수랑 만나게 하겠어? 그냥 아는 동생이야. 일하다 만났는데 아들이랑 할 것 없다니까 놀이동산 가자고 해서 간 거고, 어쨌든 진수가 좋아하면 되는 거잖아.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랑 뽀뽀도 했냐는 말을 올리고 싶지도 않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아 따져 물어봤었죠.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는 여자? 당신은 아는 여자랑 아들이 보는 앞에서 뽀뽀도 하나 보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날뛰더니 저에게 아니라면서 진수가 잘못 봤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집을 박차고 나가더군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 남자들이 바람필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제 남편일 줄은 꿈에도 몰랐고 상상도 안 해봤죠.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치며 저에게 대하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나더군요. 그 일을 겪은 후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또 남편이 죽기보다 싫은 순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더군요. 매일 밤을 울면서 지냈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언성이 높은 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연이라는 게 쉽게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저는 차마 이혼만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신뢰를 저버린 남자였지만 아들인 진수에게는 하나뿐인 아빠였기 때문이었죠. 제가 남편이 싫어졌다고 해서 아들에게서 남편을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서로 대화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남남인 듯 부부 행색을 하며 살아갔네요. 한 번은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적이 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나면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다며 주사를 떨더군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에 속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그냥 너는 지져라, 나는 내 할 일만 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용서가 들면서 살게 되고, 그러다 속 썩이는 일이 생기면 다시 참고 살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버틴 것 같네요. 그런데 남편과 살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한 번 바람 피운 사실은 2번 바람을 피우는 것도 쉽다는 거였습니다. 한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통화 내역을 보는데 처음에는 여자 이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가 이상한 걸 느꼈죠. 유독 한 이름이 남편과 통화를 많이 했더군요. 그 이름은 홍 사장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자주 통화한 내역이 보이니까 저도 모르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내역만 있을 뿐
이걸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았죠. 그러다 정말 우연치 않게 회사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일행과 점심 식사를 먹으러 왔다면서 저에게 홍 사장이라는 분을 소개시켜줬는데 제 예상대로 한 여자를 소개해주더군요. 거래처 사장이라면서 저에게 홍 사장을 소개해준 남편은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다른 여자와 밥을 먹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너무 당당하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남편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저는 제 일행들에게 갔더니 일행들이 하나같이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랑 단둘이 밥을 먹는 것부터 해서 잘생겼다는 등 별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하더군요. 제 속은 모르고 말이죠. 자기 조심해야겠다. 사람들이 자기 남편 총각으로 보겠어. 총각은 무슨... 근데 자기는 속도 좋다. 여자랑 저렇게 단둘이 밥 먹으러 다니는데 기분 안 나빠? 일로 만나는 건데요. 역시 젊어서 그런가? 우리랑은 생각이 다르네. 우리 신랑이 저러는 거 나한테 걸렸다가는 이유고 뭐고 없이 머리채 잡고 나오는 건데 자기는 너무 바보같이 착한 부분이 있어. 일행들이 뭐라 하든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남편이 있는 테이블에 향해 있었죠. 남편은 홍 사장과 먼저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일어서더군요. 저와는 집에서 보자는 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홍 사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의심만 있을 뿐 뭔가 확실한 증거가 없이 시간이 흘렀을 때쯤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를 잡은 적이 있었네요. 남편의 용달차를 평소 탈 일이 없다가 남편이 일이 없는 주말에 저도 모르게 차 안을 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었죠. 흔히들 말하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날 작동한 것 마냥 저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남편의 용달차에 올라타서 이곳저곳 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바람을 폈다는 증거가 될 만한 걸 발견하게 되었네요. 바로 모텔 영수증이 구겨져 있는 걸 찾아낸 거였습니다. 영수증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적혀있는 모텔 이름에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그날 뭐에 홀린 사람처럼 남편을 향해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한동안 잠잠하더니 이런 거나 흘리고 다니고 잘하는 짓이다. 그냥 영수증이잖아. 이게 어떻게 그냥 영수증이야? 당신 홍 사장인가 뭔가 하는 여자랑 바람 피지? 매일 통화하는 것도 모자라 식당에서 단둘이 밥도 먹고 이제는 이런 것도 드나들고 정말 대단하다. 남편은 제 잔소리에 이골이 난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더군요. 늘 뭔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려는 남편을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여기는 남편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꼴을 보면서 매일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 남편과 아들을 위해 헌신하려는 게 아닌데 남편의 이런 행동들에 분노가 치밀었죠. 진짜 나랑 살 생각이 있는 거야? 이럴 거면 이혼을 해. 무식하게 남편이나 의심하고 탐정놀이 하니까 재밌어? 살면서 그날 처음으로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뻔뻔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저보고 무식하고 촌스럽다는 말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바람이 난 걸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남편과 무슨 말을 하면 항상 고구마를 100만 개는 먹은 기분이 들 정도로 남편은 뭐든 자기 고집대로 말했으며 자기가 무조건 옳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깨우고 가방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남편과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참으면서 산 건 아들이 있어서였는데 그 일을 겪은 순간은 도저히 남편과 살 수가 없겠더군요. 아들은 울며 엄마 아빠를 외쳐대고 남편은 화가 나서 제 마음대로 하라며 집을 나가는 저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저를 붙잡지 않은 게 잘된 거다 싶었네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집을 나와서부터였습니다. 홧김에 짐을 싸서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정말 한심하더군요.
딱히 갈 곳이 없다는 게 저를 또 한 번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는 아들과 짐가방을 싸들고 이런 꼴로 친정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친구들 집에 신세를 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순간 막막하더군요. 그러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고 한참을 갈 곳을 찾다 아들이 너무 울길래 햄버거를 사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을 했었네요. 그렇다고 집 나온 지 3시간도 안 됐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사는 친오빠에게 가기로 마음먹었죠. 아직 장가도 안 가고 혼자서 직장 다니며 살고 있었던 오빠가 문득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꼴로 친정에 가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오빠네 집으로 향했네요. 하지만 차마 오빠한테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왔다는 말을 할 수 없어서 남편과 육아 문제로 다퉜다는 말을 하고 오빠네 집으로 갔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네 말이 공감이 안 간다. 그렇다고 집을 나오는 게 말이 돼? 그럼 엄마한테 갈까? 오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집만 내줘. 그래도 너 신랑한테 전화는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찾고 있을 거 아니야. 찾긴 뭘 찾아. 아마 술 먹고 편히 잠자고 있겠지. 부부싸움은 집에서나 해. 밖으로 가져오지 말고. 난 모르겠다. 내일은 집으로 들어가. 일주일 있을 건데? 오빠와 저는 연년생이어서 어릴 적부터 싸우면서도 끈끈한 우정이 있었습니다. 친구처럼 서로 지내다가도 한 번 토라지면 한 사람이 먼저 사과할 때까지 얼굴도 안 보며 지낼 때도 있었죠. 그래도 매번 그런 일이 있으면 오빠라는 이유로 먼저 저에게 다가와 화해를 하는 맘 여린 오빠였네요. 말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며 툴툴대더니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지 어느새 남편 욕을 같이 해주며 제 편이 되어주더군요. 근데 정말 전화 한 통도 없는 거야? 내가 뭐라고 한 소리 해야겠네. 아내가 지금 어디에서 자고는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그리고 아들 걱정은 안 한대? 냅둬. 나도 이제 신경 안 쓰고 살려고. 오빠, 그냥 확 이혼해버릴까? 그건 너무 앞서갔다. 고작 부부싸움으로 이혼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조만간 자리 마련해서 술 한잔 해야겠다. 뭐하러 그래. 그냥 놔둬. 꼴보기도 싫으니까. 그렇게 오빠와 오래간만에 수다다운 수다를 떨고 3일 정도 오빠에게 신세를 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아빠를 찾았고 오빠한테도 더 이상 눈치가 보여서 집으로 들어오고 말았네요. 집에 들어서자 남편은 무심한 말투로 미안하다며 방 안으로 아들과 함께 들어가더군요. 그런 모습이 싫고 어이가 없다가도 아들이 아빠 보고 싶었어 라는 말을 하며 웃는 모습을 보자 내가 한번 참고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이 싫고 좋든 간에 부부라는 게 참 얄궂은 사이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로 없어서는 못 산다며 사랑해서 결혼해놓고 살다 보니 자식이랑 끈으로 연결되어 쉽게 연을 자르지 못하는 걸 보면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한편으로 나보다 자식 때문에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씁쓸해한 적도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살면서 싫고 좋고 못 볼 꼴 다 보며 지내다가도 저를 무시하거나 다른 여자들과 비교할 때면 당장이라도 헤어져야지 하며 보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이혼할 걸. 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싶네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혼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제 나름대로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결정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비록 남편이 먼저 저를 버리고 이혼 요구를 해왔지만 만약에 남편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남편은 아들이 커갈수록 바람을 피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다른 걸로 제 속을 뒤집어 놨었죠. 월급이나 생활비를 안 주는 건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마어마한 빚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남편이 어디선가 빚을 져오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더군요. 한 번은 남편이 친오빠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남편은
친오빠에게 차를 사야 한다는 이유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워낙 트럭이 오래돼서 바꿔야 했는데 갑자기 새 차를 구입하는 남편에게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은 적이 있었죠. 당신이 돈이 어디서 나서 차를 바꿔? 나 몰래 빚이라도 진 거 아니야? 빚을 지긴 뭘 줘. 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은 내가 10년도 넘은 트럭 끌면서 일 다니면 좋겠어? 차가 10년이든 20년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잘 굴러가면 그만이지. 어디 차 끌고 잘 보일 사람이라도 있나 보지? 또 시작이야? 내가 잘 보일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모를 뿐이지. 숨겨놓은 여자들 많잖아. 워낙 남편에게 대인 게 많아서 저희 부부는 항상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남편이 바람핀 이야기로 가게 되더군요. 어느 프로그램에서 부부싸움 중 가장 큰 요인이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는 거라는데 제가 그런 경우였죠. 그렇게라도 남편에게 쏘아붙이지 않으면 제가 답답해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었죠.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트럭을 살 수 있었던 돈에 대한 행방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급하게 친정집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친정엄마에게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네요. 지수가, 너 당장 병원으로 와. 네 오빠가. 친정엄마의 입에서는 오빠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고 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거짓말이지? 어제도 통화했었어. 스트레스 때문에 요즘 잠 못 잔다고 하긴 했는데 멀쩡한 사람이 왜 죽어? 엄마가 이런 일로 거짓말하니? 순간 진지하게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아들을 데리고 오빠가 있다는 장례식장으로 향했네요. 가는 중에 남편에게 연락해서 당장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친정오빠는 집에서 심장마비로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친정엄마가 반찬 가져가라고 오전에 전화를 했는데 반나절이 돼도 전화가 안 돼서 반찬을 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쓰러져 있는 오빠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심정이야 무슨 말로도 위안이 되지 않았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오빠가 그리워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오빠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저희 가족은 오빠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친정 식구와 남편과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저희 가족 눈치를 보며 입을 열더군요. 저희 가족은 남편의 말을 듣자 오빠가 죽은 원인이 남편이 진 빚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실은 제가 형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게 좀 있습니다. 갚겠다고 했는데 형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저는 형님이 갚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따로 형님에게 갚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에게서 처음 듣는 이야기가 나오자 황당했으며 예전에 트럭 산 돈도 저희 친정오빠가 해줬다는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그동안 친정오빠에게 돈을 야금야금 빌려갔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았던 걸 알게 되었네요. 그동안 그 일로 마음고생했을 오빠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양할 가족도 없는 사람이 그 많은 빚을 혼자 졌다는 게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 뒤에 제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었죠. 결국 친정엄마는 울면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그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하냐며 도대체 얼마를 빌려갔냐고 물었네요. 남편의 입에서는 1억이라는 말이 나왔고 저희 식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남편에게 1억이라는 돈을 빌려주는 오빠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려 했지만 남편의 도가 넘는 행동에 그저 분노만 찰 뿐이었네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결국 오빠의 빚은 저와 남편이 갚아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황당한 말을 해오더군요. 당신, 앞으로 나랑 살 수 있겠어? 우리 여기서 서로 끝내자. 남편의 입에서 먼저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면서 무참히 저희 집 식구들과
인연을 끊겠다고 선포하더군요. 누가 봐도 오빠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한 꼼수로밖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버텼지만 원수 같은 남편과 살 자신 또한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혼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해서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저는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 살았네요. 이혼 후 한동안은 마음을 못 잡고 매일 슬픔과 분노의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오더군요. 괜히 이혼했나 싶다가도 이혼을 안 하면 제가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러다 문득 잠자고 있는 아들을 보자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이제 가족이라고는 저와 저희 부모님뿐인데 앞으로 이 집의 가장인 제가 이런 힘없는 모습으로 아들 앞에 보인다는 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자 이렇게 울며 허송세월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 부모님께도 불효를 하는 것 같았기에 저는 한 달 정도 술로 지내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들어간 곳이 지금까지도 제가 몸담고 일하고 있는 공장이네요. 제가 하는 일은 상품이 나오면 검수하고 포장하는 일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제가 첫 직원일 정도로 사람도 없었고 매출도 부진했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하신 덕분에 현재는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직원이 4명에서 현재는 30명이 되는 회사로 키운 사장님은 현재 제 남편이기도 합니다. 처음 지금의 남편을 만날 때는 면접을 보러 간 날이었죠. 당시에 남편 역시 전처와 이혼을 하고 혼자서 사는 이혼남이었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항상 공장 사무실에서 간이 침대를 펴고 자는 게 일쑤였죠.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더군요. 각자 이혼했고 서로에게 살 길이라고는 공장이 잘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눈길이 많이 가고는 했었죠. 만약 공장이 문을 닫으면 저는 다른 곳을 또 알아봐야 하고 나이 많고 이혼녀를 쉽게 받아주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기에 남편의 공장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었죠. 상품의 분량이 나오면 남편과 야근을 하면서까지 분량을 빼냈고 일당백처럼 저와 남편은 10직원 부럽지 않게 일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제가 남편과 함께 거래처 미팅도 나갈 때가 많았었죠. 하루는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남편과 늦은 저녁을 먹을 때였어요. 늦은 시간인데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고 낮에 만났던 거래처 중 한 곳이 저희와 거래를 하겠다며 내일 계약하자는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남편은 기분이 좋은 나머지 앞에 있던 저를 껴안고 기뻐했네요. 저 역시 거래가 됐다는 말에 무아지경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흥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을 안고 있는 모습이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알게 모르게 서로 마주칠 때마다 설레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의 고백으로 재혼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지숙 씨는 그동안 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제 옆에 지숙 씨가 없으면 안 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사장님, 직원한테 장난치시면 안 돼요. 일당백 지숙 씨한테 감히 누가 장난을 칩니까? 저 진심이에요. 지숙 씨만 괜찮다면 서로 제대로 알아가 보고 싶네요. 이제 일 좀 쉬엄쉬엄 하면서. 남편이 좋은 남자라는 건 함께 일을 하면서 알았지만 이렇게 재혼이라는 단계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좋으면서도 두렵기도 했었네요. 또 전 남편과 너무 안 좋게 헤어진 바람에 남자를 잘 못 믿게 된 제 환경도 있어서 선뜻 남편의 고백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계속 혼자 지내는 남편이 눈에 밟혔고 결국 저는 남편과 재혼을 결심했네요. 제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로또 맞았다고 하거나 사장님 와이프 됐으면 앞으로 사모님이라며 좋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사장이지 초반에 저와 함께 일을 해나갈 때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의 공장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쓰러져가는 공장을 악착같이 일해서 일으켜 세웠고
어느 정도 적자까지는 안 나올 만큼 공장을 천천히 키워나갔었네요.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남편은 항상 저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은 제가 없었으면 자기도 없었다면서 늘 저를 위해주고 지켜 세워주는 자상한 남편이죠.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와 남편은 가장 힘든 순간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불운했던 각자의 인생에 새 인생을 선물해준 셈이 되었죠. 그래서 항상 남편에게 고맙고 감사할 뿐이네요. 그렇게 안 좋은 기억들은 사라지고 앞으로 좋은 날들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좋을 수만은 없더군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동창 모임 겸 저녁 약속이 있어서 모임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2명의 친구들은 근사한 곳에서 저녁을 먹고 오래간만에 즐거운 수다를 떨었죠. 지숙이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남편분도 같이 나오지. 너랑 떨어져 있을 수 있겠대? 항상 붙어 있고 싶어 하잖아. 아주 대놓고 놀려라. 그나저나 요즘 전 남편 소식은 모르는 거야? 알고 싶지도 않고 어디서 잘 살고 있겠지.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지난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도 많아지더군요. 가끔 전 남편이 생각이 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저와 저희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망스러울 뿐이었네요. 그렇게 친구들과의 모임이 끝나고 저는 대리운전을 부르게 됐습니다. 서로 아쉬운 마음에 헤어졌고 대리운전 기사가 저에게 차 키를 받아 운전석에 앉더군요. 살짝 기분 좋게 마셨던 터라 집으로 가는 길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집에 거의 다 올 때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죠. 당신 어디쯤이야? 왜 이렇게 안 와? 거의 다 왔어요. 코너만 돌면 집이네. 나 집 앞에 나와 있으니까 조심히 와. 언제부터 나와 있었어요? 내가 전화하면 나오라니까. 알고 봤더니 남편은 제가 식당에서 나와 대리운전을 탄 순간부터 이미 집 앞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가 저를 아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는 말이 절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집 앞에 도착하자 남편이 차 문을 열어주면서 차에서 내렸고 대리기사 역시 차에서 내려 저에게 차키를 주는데 순간 기사의 얼굴이 낯이 많이 익어서 자세히 보게 됐었네요. 대리기사의 얼굴을 보자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린 채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신... 이제야 날 알아보네. 난 아까 차키 주면서 차 탈 때부터 긴가민가 했었는데 당신 재혼했어? 제 차를 대리운전을 했던 사람은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처음부터 알아봤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5만 가지 감정이 제 속을 뒤집더군요. 반갑기보다는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아 흔들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뒤에 보이는 집을 보며 감탄을 하더군요. 저는 전 남편에게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당신 성공했네. 여기서 사는 거야? 인사해. 당신도 재혼했다는 소문은 들었어. 나도 재혼해서 잘 살고 있고. 남편은 주춤하더니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그런 후 아들에 대해서 안부를 묻더군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고 지금은 독립해 나가 살고 있다고 전했네요. 전 남편이 저에게 또 무언가 물어보려고 하자 저는 딱 잘라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현재 남편 앞에서 더 이상 옛 이야기를 하며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았죠. 여보, 대리비 줘요. 내가 현금이 없네. 아니야. 내가 이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받아. 대리비 얼마 한다고. 그걸 안 받아? 여보, 혹시 현금 더 있으면 팁 좀 주고 싶은데. 저는 일부러 전 남편이 듣게 현금 5만 원을 챙겨줬습니다. 유치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전 남편을 만난 건 지금 저에게 마음껏 복수를 하라는 하늘의 뜻인 것만 같았죠. 남편에게 현금 5만 원을 받고 제 명함과 함께 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내 명함이야.
대리운전해서 얼마나 벌겠어? 내일 전화 줘봐. 생각 있으면 일자리 알아봐 줄게. 밤이긴 했지만 전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저는 눈치챘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을 뒤로 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꿀잠이란 걸 잔 것 같네요. 술을 먹고 자면 다음날 꼭 속이 쓰렸는데 그날 아침은 사우나라도 한 몸처럼 개운하고 괜히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 남편에게 명함을 준 건 전화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지만 꼭 제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준 게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점심때쯤 전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남편과 함께 전 남편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전 남편은 그동안 꽤 힘들게 살아온 듯 보였습니다. 저와 이혼 후 재혼을 하고 몇 년을 살다가 지금은 아내가 몸이 안 좋아 자신이 일을 해야 하는 지경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남편에게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운전하는 일뿐이라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염치 없는 건 알겠는데 당신이 이렇게 잘 되니까 보기 좋다. 남편분이 계셔서 이런 말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 그렇게 버리고 정말 힘들었어. 당신만한 사람도 없더라. 내가 다 미련했지.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당연하지. 나는 당신이 더 힘들었으면 좋겠어. 당신 때문에 우리 오빠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부모님은 자식 잃은 슬픔에 얼마나 힘들어하셨는지 몰라. 나는 당신이 진 빚 갚느라 당신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 아무리 당신이 지금 사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때 나만큼 하겠어? 당신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죗값 받는 거야. 우리 오빠한테 한 번쯤이라도 미안해 본 적은 있니? 남편은 친오빠 이야기가 나오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앉아있더군요. 저는 전 남편 앞에 그동안 못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금의 남편은 제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저 제가 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만 주었습니다. 그 후 전 남편은 매일같이 저희 집 앞에 와서는 일자리를 달라며 자기 사정을 봐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결국 남편이 저에게 먼저 전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공장에서 일하게 하는 건 그렇고 거래처에 탑차 끌고 배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당신이 원치 않으면 일자리 소개 안 하고. 저는 한동안 일부러 전 남편이 저희 집 앞에 와서 제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였네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전 남편을 불러 거래처에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남편의 행동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네요. 전 남편은 일자리를 알아봐준 저와 남편에게 고맙다며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복수를 하긴 제대로 했구나 싶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게요. 당신하고 사장님한테 패기치는 일 없이 정말 쥐 죽은 듯이 살게요.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하고 내 인연은 여기까지야. 거래처에서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건 당신이 앞으로 할 일이고 이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전 남편은 그 후에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가끔 제 남편에게서 일은 잘하고 있더라는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제는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았고 그저 착실하게 잘 살길 바라는 마음뿐이네요. 그래도 제 아들에게 아빠이니 적어도 아들에게는 떳떳하지는 못하더라도 사람 고시라고 사는 아빠로 알고 지냈으면 했죠. 이렇게 사연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제 하소연이 된 사연 같네요.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바보처럼 주어진 삶에만 만족하며 살아왔는지 너무나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과 이혼이라는 낯선 단어가 너무나 무서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발의 차이로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다고 저처럼 이혼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잘하거나 못한 건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인생의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좀 더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면 그 선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왜 저를 더 사랑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를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네요. 여러분도 자신을 좀 더 사랑하며 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